어렵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자에게 했던 사람이 경영을 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요, 미용인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미용인이. 그러니까 끼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경영에 의해서 미용을 하긴 하지만 경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서 오리지널 미용을 정말 잘해서 미용 쪽으로 해서 쟁의로 해서 학자료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경영 쪽으로 파셔서 성공한 가두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죠. 프랜차이즈나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커서. 쟁의 개념보다는 사업적인 마인드가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경영 쪽으로 더 많이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경영 쪽으로 훨씬 더 머리가 더 발달되어 있는 거죠. 쟁의는 학자에는 학자적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에 더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계기가 일어섰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 그거를 선택한다?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성향을 내가 언제서부터 잡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을까요? 살롱과 강의를. 저는 사실 살롱보다는 강의를 먼저 했죠. 강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15년 이제 미용장을 딱 따자마자 제가 시작을 했어요. 나눔과 공유. 평생 저는 미용장을 따면서 제가 저 스스로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나눔과 공유를 꼭 성공하자. 베푸자. 나의 기술을 베푸자. 이런 생각을 시작을 함과 동시에 저는 실천에 옮겼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내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학자로 갈 것인지 경영자로 갈 것인지 고민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뭘 할지 모른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뭘 할지 모른다. 자, 예전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참 제가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막 저한테 정보를 줘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영 시스템을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마인드는 우리나라하고 질이 좀 다르지만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일본이라는 시스템이 사실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는 요즘에 많이 이제 책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많이 낼까요? 학자가 더 많이 낼까요? 아니면 미용쟁이 같은 책을 더 많이 낼까요? 네, 쟁이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학자가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요즘 조금 바뀌고 있어요. 요즘 쟁의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책을 좀 내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좋은 현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학문을 하셨던 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던 사람들이 책을 내면은 훨씬 더 현실성에 더 많이 와닿는다는 얘기죠. 정말 실전에 더 강한 책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점점점 그런 책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벌써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현장감에 있는 책들이나 현장감에 있었던 그런 기술 저작이나 이런 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그런 책들이 지금 많이 태동을 해서 준비 중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니까 기술로 일단은 성공하신 분들이고요. 살롱이 성공하신 분들이 시작을 하시더라는 얘기죠. 살롱이 먼저 성공하셨던 분들이 자기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고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책을 내고 계시더라. 잘 보세요. 뭐 지금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1순위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살롱이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살롱에서 먼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살롱을 해서 고객을 일단은 강의에서 미용인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고객한테 먼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이 먼저 인정을 해주면 나중에 미용사들이 인정을 해줘요. 왜? 고객한테 인정을 받으면 내가 매출이 얼만데, 내가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버는데, 응? 그럼 매출이 와, 나 저 사람 매출 진짜 많이 오른다. 나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 해야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와, 저 사람 진짜 매출 잘 올린다. 나 저 사람한테 저 사람 가서 기술 한번 배우고 싶어.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매출을 올릴까?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단순하게 뭔가를 해서 이 사람이 잘 가르친다는 개념보다 아니고 이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 이상, 이 사람의 마인드까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매출을 올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손님들을 상대를 할까? 이 사람은 어떤 기술로서 이 사람은 승화를 해서 매출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게 먼저 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객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미용사는 미용사들한테 먼저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요. 고객한테 먼저 인정을 받았을 때 미용사들한테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강의를 하셔야죠. 강의는 무조건 필수 조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요. 미용쟁이로 산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강의를 하셔야 돼요. 그 강의를 언제 하느냐? 최소한 내가 자리를 잡아서 미용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부터 강의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용장을 공부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정말 유능한 스승님이 있으면 덤비세요. 저 원장님 저 지금요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데요. 원장님한테 기술 다 배우고 싶어요. 원장님 거 다 주세요. 원장님 뼛속까지 저 다 주세요. 그럼 강의를 하는 거죠. 강의는요 내 거가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저것 다 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지만 내 게 없어요. 내 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의 중심을 해서 지금 잘 보면 이것도 강의하고 이것도 강의하고 이것도 강의하고 하는 사람보다는요. 하나의 중심점을 딱 잡아서 요거 하나만 딱 집어서 하는 강의하는 사람이 훨씬 더 인기가 더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쵸?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또한 살롱에서 돈 벌죠? 강의에서 돈 벌죠? 투잡이잖아요. 사업은 다각화를 해야 돼요. 한 가지만 계속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있을 수 없어요. 미용실 하나만 가지고요. 집 사고 땅 사고 건물 못 삽니다. 이제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활하시고 강의하시면서 저축해서 건물 사시고 또 뭐예요? 제품도 하셔야죠. 제품도 하시면서 빌딩도 사셔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미용실에서 미용실만 한다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사업에 이제 다각화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가지고 미용실만 하나만 가지고 한다? 아닌 거죠. 미용실이 왜 끝까지 1년서부터 30년까지 미용실만 하나만 하다가 평생 미용실 하나만 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딱 물어보면요. 스승님 있으세요? 그럼 물어보면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자기 혼자 해서 그래요. 자기 혼자 해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1년서부터 해서 30년까지 혼자 미용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 사람이 자꾸 해피를 봐서 이 사람하고 똑같이 같이 연결이 돼요. 서로 뭉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강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조금씩 처음에는 좀 약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거야. 두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팔로가 또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제품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유라는 거는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가능한 거죠. 제가 요즘에 워라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아무도 없는 사람이 워라벨 해봐요. 아무도 없는 사람이 워라벨 하면 뭐가 남겠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성장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그쵸?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밑바탕을 다 다져놓고 난 상태에서 워라벨을 시작하셔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워라벨은요, 내가 다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 전까지는요, 피땀 흘려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기능인이에요, 기능인. 기능인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뭐예요? 그게 기능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기능인이면 기능인답게 기능을 제대로 할 줄 아셔요. 기능이 잘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본입니다. 요즘 제가 요즘 손님들하고 얘기 나누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 나누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영어 얘기를 해요. 영어. 요즘에는 이과가 훨씬 더 잘 되잖아요. 취업도 잘 되고 학교도 가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영어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다 끝내야 된대요. 영어 중학교 2학년 때 넘어가서 배우는 애들은요. 늦은 거래요.
기본이에요. 영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 끝나는 건요. 기본인 거예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용인은 뭐예요? 미용인은요. 10년 차까지 기능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요. 10년 넘어가서도 미용에 뭔가를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기본인 거죠. 기본을 다 내가 다져져 놓고 나서 뭔가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0년 차에 공부를 했죠. 늦었던 거죠.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올라왔던 거죠. 그렇죠? 기본은 내가 요즘에는요. 기술이 요즘 아카데미에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이 옛날보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같은 어깨로 넘어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걸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커트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요. 딱 2년만 스파르타식으로 막 굴려보면은요. 169 올라가더라고요. 딱 2년만 스파르타식으로 딱 굴려보니까. 저희 살롱에서 내가 가르치면서 막 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커트하는데 잡아놓고 계속 지적하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고 글쓰기 하고 맨날 브리핑하고 하다 보니까 딱 2년 되니까요. 169 딱 올라가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커트 못하는 사람이 절대 못 듣게끔 딱 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커트 못한다고 힘들어해? 당연한 거잖아요. 미용사가 미용인이 커트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10년 차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강의를 하셔야 돼요. 내 거 찾아야죠. 내 거 찾고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돼요? 이제 30년 차가 되면 20년 차가 넘어가면 이제 경영을 하셔야죠. 경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경영을 하시는데 경영 쪽으로 이제 쫓아다녀야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어떻게 다녀요? 경영 강의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기술 교육하는 것보다는 경영 강의를 많이 돌아다녀요. 왜? 사람들한테 또 저 주고 싶은 거 많으니까. 왜? 지금은 제 커트가 제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앞으로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저는 이 MMS 방해성 커트를 제가 연구를 할 겁니다. 블런트 커트. 요즘에 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커트를 했는데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라운드가 나오는 거. 머리를 말리기만 해도 지저분하지 않게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는 드라이 할 필요가 없는 커트.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커트가 그런 커트예요. 드라이 왜 하냐 이거지. 커트만 잘해놓는데 커트만 잘해놓으면 드라이를 할 필요가 없는 커트. 요즘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요즘에는 감동을 해요. 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계속 오는 거죠. 저는 외주의 손님들이 사실은 더 많이 오거든요. 이 동네 손님보다는.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남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20년, 30년 미용한다 싶으면 2년, 3년만 고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 20년, 3년을 고생을 안 하냐 이거죠. 아까 강의도 하시고 하신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2년 빡세게 공부하셔야죠. 그쵸?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가게를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시면 훨씬 장사는 더 잘 돼요. 고객이 더 인정해 주니까. 미용인들한테도 인정을 받고요. 고객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죠. 고객한테 먼저 인정을 받고 미용사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야죠. 그렇죠? 미용사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뭐예요? 사업도 잘 돼요. 경영도 잘 돼요. 프랜차이즈 막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죠? 프랜차이즈 저절로 생기고요. 프랜차이즈만 생깁니까? 제품 판매도 잘 돼요. 유통도 잘 됩니다. 미용인한테, 고객한테 먼저 인정을 받고 미용사한테도 인정을 받으니까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원로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다시 뭘 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 봉사를 해야죠. 봉사를 해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퍼줘야죠. 왜? 그게 미용인에 대한 원로잖아요.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싸들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돈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죽을 때는 어디 갑니까? 똑같아요, 사람들. 그쵸? 어차피 할 거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날에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원장님이세요. 한 달 매출이 7천만 원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35년 정도 하셨나 봐요. 굉장히 원로이세요. 거의 청담동급에서 거의 굉장히 유명하신 그 정도 급에서 그냥 경영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유통도 하세요. 유통도 하시는데요.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1년에 거의 한 1조 정도 올려요. 매출을. 유통에서만. 미용실에서도 매출을 엄청나게 올리고요. 유통에서도 그 정도 매출을 올려요. 엄청 비싸요. 인테리어비가 엄청 비싸요. 미용실에서 자재가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제가 거기서 참 느낀 게, 자, 10년 차까지는요, 10년 차까지는 여러분들은요, 기술 정진에 무조건 투자를 하셔야 돼요. 기술 정진에. 기술 발전에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비용을 다 쏟아서 10년 차까지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그때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아직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저가 미용실하고 아직까지도 혼자서 열심히 미용실만 파고 계신 분들이에요. 자, 20년 차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경영을 하셔야 돼요. 내 살롱 잘 키우셔야 돼요. 잘 커야죠. 그쵸? 20년 차까지 엄청나게 미용실을 키우셔야 돼요. 잘 키우셔야 돼요. 정말 대박나는 미용실 만드셔야 돼요. 고객한테 인정을 받는 미용실 만드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30년 차에 뭐 하냐면요, 진짜 미용인들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경영을 하셔야 돼요. 미용인들, 고객을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영을 제가 거기에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고객과 미용인들의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경영자의 길을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0년 차 딱 되시면은요, 뭐예요? 더 많은 봉사를 해요. 사회에서 환원할 수 있는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미용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뭐 하셔야 돼요? 고객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고객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럼 고객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기술은 배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밤늦게 동안 열심히 하시는 거는요, 굉장히 잘하시는 행동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술을 배운 걸 가지고요, 이때 10년 차까지, 1년에서 10년 차까지는 무조건 기술 발전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11년 차에서 20년 차까지는 내가 살롱, 이제 10년 차가 넘는데도 살롱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롱을 운영해서 열심히 10년 동안은 내 살롱을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고객한테 인정받는 최고의 미용실을 만드세요. 그리고 20년 차 되면서부터 강의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15년 차부터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강의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살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강의도 같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살롱과 강의를 같이 동시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궤도에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살롱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30년 차에 정말 진정한 경영자를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될 거는 기술정진입니다. 밤낮 가리지 마시고요. 제가 제시한 프로젝트 무조건 하십시오. 안 해요? 그럼 말고. 그러면 10년 차에서 30년까지 계속 미용실에서만 일하시면 돼. 그렇죠? 그거는 뭐 내가 주어지는 건 아니죠. 열심히 한 만큼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40년 차에 여러분들이 꼭 저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자고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봄이죠? 와, 날씨가 엄청 풀렸습니다. 그렇죠? 어제는 여름 같았어요. 뭐 낮 기온이 20도까지 이상 올라가서 조금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요즘 올해 다른 때와 다르게 조금 특이사항 혹시 못 느끼셨어요? 혹시 못 느끼셨어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뭐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뭐가 바뀌었어요? 올해 다른 때보다 다른 게요. 그런 거 잘 봐야 되는데. 아니요. 헤어스타일 말고요. 꽃 피는 게요. 목련과 벚꽃과 개나리가요. 동시에 폈어요.
제일 먼저 피는 게 뭐예요? 목련이에요. 개나리 펴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벚꽃 펴요. 세 개가 동시에 폈어요. 우리 집에는요, 벌써 앵두꽃이 다 졌어요. 폈다가 다 졌어요. 이게 심각한 지금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게 동시에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조금, 많이 이제 기후변화가 좀 심해진 거죠. 3월 말쯤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20도 이상 올라가는 날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변화가 좀 심각하죠. 가게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손님이 막 짜증도 냈었어요. 너무 덥다고. 그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본인의 성향에 의해서 너무 더우면 해줘야죠. 저도 그래서 같이 짜증 냈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기후 변화가 그만큼 많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 일단 그런 사람의 분위기, 기분, 변화 이런 게 아무래도 그 흐름의 환경의 흐름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벚꽃이 오늘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빨리 일 끝내고 빨리 끝내지는 못했어요. 손님이 늦게 와서 늦은 시간에 가니까 도착하니까 9시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는 좀 늦은 손님을 좀 받았어요. 좀 예약 손님, 어제 단골 손님이라서 손님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칼퇴근 좋아합니다. 아주 8시에 딱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칼퇴근 좋아해요. 근데 손님이 이제 오랜 단골이신데 결혼식을 한다는데 7시까지 되게 못 온대요. 그래서 7시 그래도 한 10분 정도 오버타임도 하셔서 그래도 뭐 두 분은 잘 열심히 해서 예쁘게 해서 또 보내드렸죠. 그리고 나서 어제 늦은 시간에 이제 석촌호 가서 이제 벚꽃을 봤는데 정말 만개해서 잘 폈더라고요. 진해 가려고 했는데 진해를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해 벚꽃 다 졌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진해 가려고 지금 부모님 모시고 진해 가려고 예약을 잡아놨거든요. 에? 그러니까 저한 거고 어제 오늘 비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 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퍼레이드는 계속 한다니까. 뭐 그래도 축제는 계속 한다니까. 그 맛에 가는 거죠, 뭐. 그렇죠? 자,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왔으니까 뭔가를 또 이루어야겠죠? 그렇죠? 열심히 뭔가 하나를 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을 해야 됩니다. 자, 정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자금용실 성공의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 79탄 벌써 79탄이 왔습니다. 나는 미용인인가? 미용인으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강사로 성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뭐로 하고 싶으세요? 미용인으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강사로 성공하고 싶으세요? 미용인은 이제 경영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강사는 학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용학자. 네.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세요? 미용인으로? 네. 어떤 분야를 하고 싶으세요? 미용인이에요? 강사 되게 힘들죠? 선생님은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 이은길 원장님은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힘들어요. 네. 네. 선생님은요? 가능하면 두 가지 다요. 네. 꿈은 높게 가지라겠습니다. 네. 미용인으로요? 네. 제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사실 저는 강사의 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미용인으로 성공해서 미용인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한 살롱만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점점점 경력이 쌓이고 나이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미용실에서 저를 안 받아주겠죠? 그쵸? 점점 나이가 쌓이고 뭔가가 되면서 기술을 막 쫓아다니고 막 배우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밑으로 내 기준치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옛날에는 엄청 컸었죠. 청담동에서 나를 제일 잘 나가려고 생각했었어요. 청담동 서울에 올라올 때. 근데 아니더라는 얘기죠. 현실과 그거에서는 너무 안 맞다는 얘기죠. 왜냐면 가정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내 생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옛날에는 박봉이었으니까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인터넷 월급 얼마나 되겠어요? 다른 데에서는 월급은 많지만 청담동에서는 월급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꿈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꿈을 갖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그냥 동네 미용실에서 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강연 중에서. 저의 블루오션이 없다라는 그거에 제가 열이 받았던 거죠.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제 블루오션, 내 거가 없다라는 거에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고객이 그 말을 한마디에. 그때 항상 제일 많이 말이 나왔던 게 블루오션, 레드오션. 당신의 블루오션이 무엇이냐. 내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유명한 데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식이 경험이 많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내 거가 없는데, 내 블루오션이 없었었는데. 그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꿈은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가게를 오픈했는데 정말 동네 미용실에도 오픈을 했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참 안정적인 거를 참 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블루오션이 없다 보니까 크게는 차릴 수가 없죠. 결국에는 뭐 했어요? 망했죠. 폭삭 망하진 않았어요. 그냥 본전치기 했어요. 그래도 망한 거예요. 그렇죠? 성과를 못 얻었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다시 미용장을 시작을 했죠. 10년이 넘어서 제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왜? 도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용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 너무 기술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나는 내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오픈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베이스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난 미용장이면 될 줄 알았어요. 한 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힘든 과정에서 그 한 번에 되고 싶었던 그 미용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득도로 되겠잖아요. 득도. 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미용장을 하다 보니까 봉사해야 되겠다. 나눔과 공유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강의의 계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무료 강의를 시작했죠. 나 막 나를 내 기술이 내 거 아니다. 내가 남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남한테 그냥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 뒤부터 시작이 된 거죠. 강의를 내가 처음부터 잘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덤볐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되게 넓은 것도 아니고요. 정말 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렇다고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 공부가 되더라. 내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 공부가 되더라.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내 거가 생기더라. 내 거가 정말 생기더라. 내가 강의를 하지 않고 내가 계속 살롱만 있었으면 분명히 내 거 안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무료로 하고 지금 자료도 무료로 다 공개하고 오픈하고 이런 모든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찾더라. 다시 거꾸로. 근데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하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그런 생활을 한 7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 거가 확실히 뚜렷하게 생기더라. 점점 내 거가 뚜렷이 생기는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예전에는 제 블루오션이 없어서 내 거가 없어서 장사를 해서 미용실로서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 거가 생기고 내가 기술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교육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고객이 찾더라 이거야. 고객이 먼저 저를 찾더라 이거예요. 미용사들은 안 찾더라고요. 왜? 기술이 허접하니까. 기술이 내가 무료로 오픈해 주는데 이거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았거든요. 미용인들이. 뭐 저런 걸 가지고 자료를 올리고 그래? 저렇게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쵸? 아니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뭐 저런 걸 가지고 악플이 타시는 옛날에 더 많았었어요. 뭐 이런 자료를 올려놨냐고. 뭐 머리도 이렇게 못하는 걸 왜 올려놨냐고. 사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저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계속 업데이트 계속 올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제 공부가 되다 보니까 점점점 저는 성숙을 하잖아요. 왜? 도전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안 될 수는 없어요. 뭐든지 반복해서 계속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요. 자연이 만든 건 자연이 해결할 수 있어요. 자연이 만든 건 사람이 절대 해결을 못 합니다. 쓰나미 오는 데서 막을 수 있어요? 태풍 오는 데서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그쵸? 근데 머리 자르는 거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건물을 올리는 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사람이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거든요.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겁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롱에서도 승승장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인프라가 생기고 있어요. 내 거가 생겼으니까.
지금도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40% 정도만 올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강의를 시작하라고 그래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 내 거가 생긴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나눠주라고요. 나눔과 공유를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익을 바라지 말고 나눠주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와요, 사람들.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사람 한 명, 두 명 모집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교육 아카데미 한번 만들려고 해서 사람 모집해서 무료로 강의를 한다고 해도요, 사람들이 안 와요. 왜? 허접하니까. 허접한데 그 시간에 와서 뭘 하겠냐 이거지. 응? 뭘 하겠냐 이거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올려요. 자료를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누적되고 쌓이고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놨으니까. 처음부터 뭐든지 잘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장사 잘 되는 미용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젊은 혈기에 열심히 해서 지금 살롱을 키워놨잖아요. 요즘 지금 오늘 손님한테도 얘기를 해요. 저희 미용실에서 제가 지금 하루에 손님을 받는 인원수가 하루에 한 10명에서 한 15분 정도 제가 하루에 받아요. 그리고 하루에 통상 매출을 올린다 그러면 한 30에서 한 80 정도로 올려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맨날 날이 다르겠죠. 엊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매출을 상당히 좀 많이 올린 편이에요. 한 18분 정도 봐줬는데 거의 100단위가 훨씬 더 넘었었으니까. 근데 사실 동네 미용실에서 그 정도의 매출은 사실 많이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내에서 객단가가 높은 미용실에서 매출 올리는 거는 그 정도 매출 올리는 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동네 미용실에서 그 정도 객단가 매출을 올리는 건 아주 힘들어요. 1000만 원 매출 찍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거의 한 60% 이상은 매출 한 7, 800에서 거의 왔다 갔다 해요. 500 미만 찍는 미용실도 거의 한 3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미용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객단가를 많이 올리시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이제 그런 미용실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저처럼 이게 작은 살롱을 운영을 하면서 성공을 계속 하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가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는 외부로 제가 돌아다니지 않는 이유는 제 1순위는 무조건 가게입니다. 가게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게가 잘 돼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거든요. 가게가 안 되는 상태에서 주가 망하면 뭐든지 다 망합니다. 주가 뭐든지 제일 잘 돼야 됩니다. 요즘 오늘도 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참 열심히 살고 착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인정을 해요. 손님하고 저는 가족같이 얘기를 해요. 일본 미용실과 우리나라 미용실의 차이점은 크게 서비스의 개념을 봤을 때 미용실을 봤을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 개념을 봤을 때요. 일본의 서비스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일본의 미용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넘어와서 성공한 게 별로 있나요? 책을 봐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먹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서 돈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를 해요. 돈을 벌 목적의 서비스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돈을 벌 목적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정으로 서비스를 해요. 그게 달라요. 정으로 먼저 다가서는 그 서비스를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한 서비스를 해요. 우리는 정을 주는 서비스를 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 돼요? 욕쟁이 할머니가 잘 돼요. 맛과 정으로 승부를 걸어요. 그런 미용실이 잘 됩니다. 그런 서비스가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욕쟁이 할머니 스타일이 있어요. 손님 받기 싫으면 저는 안 받거든요. 그냥 가시라고 그래거든요. 다른 미용실 가시라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줄 거 있는 건 다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 고객님 층이 매니아 고객님 층들이 많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원하는 매출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오는 손님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가족 같아요. 고객님이. 제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게를 만들어 놨어요. 고객님들이 오시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제가 가족의 구성원이니까.
그 고객님의 가족의 한 구성원이다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점점 더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게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착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고 강의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제가 뭐를 해야 될까? 그쵸? 준비해야 되는 거를 내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롱을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가 잘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강의 쪽 일을 한다면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내가 그 고민을 해야 될 단계인 것 같아요. 자, 강의만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죠. 그쵸? 어디 있어요? 뭐 지금 뭐 사이리 원장님이나 권호 원장님이나 크리스기 원장님이나 박찬용 원장님이나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사이리 원장님 되게 잘 나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원장님들 얼마나 많아요. 미용실로 성공하시는 원장님들은 어디 있어요? 박준 원장님, 이과지 원장님, 그쵸? 박수정 원장님, 이철 해고고 되게 많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분야에 성공할 것인지를 내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학자의 길을 갈 것인지 경영자의 길을 갈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학자의 길은 학자의 문화를 받아야 되는 거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문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경영자를 하다가 나중에 학자를 한다? 쉬운 일은